안녕하세요. 예. 저 앞에 이제 오시다 보면 정수기 있는데 그 출석 체크기 있죠. 예, 이제 꼭 이렇게 눌러주세요. 만약에 안 누르시면요, 집으로 문자 갑니다. 결석 몇 번 하셨습니다. 그게 다 통계가 나와서 문자 갑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어머님한테 문자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드님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출석하면 바로 출석한 게 그쪽 어머니한테 문자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모님한테 보내달라고 원하면 사모님한테 보내드리고, 우리 아들이 오늘 학원 간다 그러고 딴 데 간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면 딱 누르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출석하셔야 합격하세요. 출석 이꼬로 합격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이제 관리를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기출문제집 드렸죠. 그렇죠? 오늘은 뭐 또 새로운 거 하나 더 드리려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합격자 모임이 해운대에 있어서 해운대 합격자 모임을 갔더니 한 60대쯤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정관에 사시는 분인데 선생님 덕분에 민법 합격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만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이게 이제 정답이 빵꾸 듣는 민법 지문이라고,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올해 나온 건데 등록하신 분들은 이거 다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문 모아놓은 건데, 여기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버스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지문들, 시험에 잘 나오는 기출된 지문들 쫙 모아놓은 거예요. 논점별로 모아놓은 건데, 요거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로 mp3 파일을 다 쏘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잖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돼. 들으시면 요거는 굉장히 그 반복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작년도, 내년도 파는 또 내년도에 또 나올 겁니다. 다시 나올 건데, 근데 이게 많이 바뀌질 않아요. 1년에 뭐 판례 추가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법 바뀌는 거 있으면 조금 추가되는 거니까 거의 한 80%는 같을 거예요. 요거는 이따 또 드릴 거니까. 제목이 요거는 정답이 방구 듣는. 왜? 지문을 많이 알면 정답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게 되니까. 이건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따 가실 때 등록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신 분들을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준비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법은 제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조문. 그렇죠? 법조문이잖아요. 조문. 자, 조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면, 요건에 해당하면, 이러이러하다.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요건, 효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103조 얘기했었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거기까지 가요. 요건이요. 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게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법은 일단 요건, 효과. 두 번째,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나 이 뒷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앞부분이 원칙이면 뒷부분은 예외.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공부하실 때 가장 큰 틀이 이 두 가지예요. 요건, 효과, 원칙, 예외. 그렇죠?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칙이 많아요, 예외가 많아요. 원칙이 많으니까 원칙이겠죠. 예외가 많으면 걔가 원칙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가 편하냐면 요 예외를 외우는 게 편해요. 예외를 외워버리면 예외 뺀 나머지는 다 뭐가 되니까? 원칙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외울 거는 외우셔야 돼. 예외는 외우셔야 되잖아. 말 그대로 뭐예요?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예외 둘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외워버리면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원칙이 되는 거지. 그렇게 처리하시면 공부할 양도 줄어들고 외울 것도 줄어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건하고 효과가요, 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말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실생활에 가서 적용될 때는 뭐가 나온다? 판례. 그렇죠? 실생활 가서 적용되는 건 판례다. 판례는요. 이러이러한 법률 행위가 지금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는요. 이러이러한 법률 행위가 요게 뭐라 그랬어요? 키워드. 결정적인 단어 키워드. 그럼 이게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다. 그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극. 판례 끝에 적극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건 긍정의 뜻이고, 그렇죠? 소극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건 부정의 뜻이다. 그러니까 판례는 키워드와 결론으로 돼 있다. 결론은 적극 아니면 소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조문하고 뭐로 돼 있느냐? 판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문하고 판례 공부하시는 거예요. 특히 조문 판례가 많이 강조가 되는 데가 어디냐? 민법이죠. 민법은 특히 뭐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법의 체계예요. 법의. 자, 법의 체계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민법의 체계 하십시다. 민법의 체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단숨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해야 돼. 단숨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1번. 분량을 줄인다. 한 번에 시험 합격하려면 일단 분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량 못 줄여. 여러분들은 왜 자꾸 공부하면서 양이 늘어나니까 내가 줄여줘야지. 내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늘려갖고 오지 말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서 막 늘려갖고 오면 그럼요. 그거 이제 또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분량 줄여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할 거는 암기해야 된다. 뭘 먼저 해야 된다? 그래요. 암기를 먼저 해야 돼요. 왜? 용어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는 건 뭐냐면 용어예요. 말이 어렵잖아요. 법률 용어가 어려우니까 일상생활 용어하고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용어를 외우는 거예요. 용어를. 자, 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하는 거라 그랬죠. 이해.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다고 해서 내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구나.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선 아직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 그게 이제 뭐 하는 거냐? 복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반복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양이 많으면 안 되지. 양이 많으면 반복할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반복할 게 많아지니까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갔다가 다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갔다가 다시 오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을 팍 줄여놔야지 그래야 뭐예요? 다시 오는 동안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반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양을 줄여놔야 된다. 반복을 하면 이제 뭐가 된다? 확실한 암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정관사 하시는 분이 이것만 받겠어. 이거를 주로 봤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뭐가 된 거냐? 이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양이 줄여져 있잖아요.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외워진 거예요. 지문 자체가 다 외워진 거예요. 외워지니까 문제를 푸는 속도도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외운 건데 뭐. 그러니까 바로 찍고 넘어가고 바로 찍고 넘어가니까 시간이 빨리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되니까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다. 시간. 1차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요게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암기가 돼야지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제가 강조했던 거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다? 시험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다. 시험이야. 학문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시험에 강해지려면요. 문제에 강해져야 된다. 문제. 근데 문제를 너무 늦게 풀어요. 7월달 가서 문제를 풀어요. 그건 너무 늦어. 그러니까 넌 언제부터 풀려고 그랬어요? 3월달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요. 반복을 할 때 문제를 통해서 반복을 하는 거다. 이게 결국은 자기 걸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분량 줄이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똑같다. 뭐가 다르겠어요? 민법을 잘하면 시험을 단번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민법도 양을 어떻게 돼요? 줄여야죠. 민법은 양 늘어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민법도 어떻게 돼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한다. 이해는 내가 시켜드려요. 이해는 내가 시켜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요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또 검사해요. 검사해. 문제 풀어오라고 시키고 난 다음에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요. 도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준비가 돼 있어요. 다양한 도장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단번에 합격하는 방법이고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민법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공부하는 방법은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뭘 해야 된다? 양을 줄여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번에 합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요.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하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법의 체계나 민법의 체계는 어때요? 같죠. 법의 체계나 민법은 뭐 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여기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도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법이 정하고 있는 게 법이 도덕하고 다른 점이 뭐라 그랬냐면 법은요.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강제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권리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고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 그렇죠? 요 법률 효과는 뭐냐면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건이 있어야 된다. 요건은요. 딱 두 개 있다, 두 개. 그렇죠? 그래서 뭐 있어요? 첫 번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법률 행위 그러면 이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매매 계약이다. 법률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가 나오면 매매 계약이다. 자, 그럼 매매 계약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매매 계약은 뭐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이제.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사고 파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매도, 매수하는 거다. 그렇죠? 매도가 뭐예요? 매도가 법에 보면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렇죠? 매수는요. 그럼 나는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매도,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게 뭐예요? 청약했죠. 그럼 나는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죠. 뭐 했어요? 승낙했죠. 그러니까 매도, 매수, 청약, 승낙은 뭐예요? 매도, 매수, 청약, 승낙은 의사 표시한 거죠. 매도하겠다는 의사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매도하겠다고 의사 표시했으니까 매수인은 뭐가 생겼어요? 매도하겠다 그랬잖아.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 청구권 생겼어요. 그렇죠? 매수인은 뭐라 그랬어요? 매수하겠다.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했어요? 말 그대로 의사 표시한 대로 매도 매수한 대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해요? 의사 표시한 대로. 말한 대로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뭐가 있냐? 법률 규정이 있었어요. 법률 규정은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한다고요?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법률 규정 뭐 하셨냐면 불법행위 하셨어. 750조 법률 규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가해자죠. 손해를 가한 자는 뭘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죠. 그럼 피해자는 뭐가 생겨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말 그대로 어떻게?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 발생한다. 그럼 이 두 개는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얘는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하고 얘는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효과 발생하니까 성질 다르죠. 성질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규정이 서로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질이 다르니까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있는 게 여기 적용되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준용한다. 따라온다. 그렇죠?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왜 안 따라와요? 성질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면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니까 서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자, 이게 지금 민법의 체계입니다. 민법 총칙도 이렇게 돼 있고 물권법도 이렇게 돼 있고 채권법도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가족법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한 게 민법 총칙이었어요. 자, 민법 총칙은 제일 먼저 뭘 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권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를 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물권법으로 가면 뭐가 돼요? 이 권리가 물권이 되는 거고 채권법으로 가면요. 채권이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받으신 이제 프린트 보시면 돼요. 이건 지난번 나갔던 프린트 제일 앞에 있는 이제 그림을 하나 따온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 제일 첫 번째 뭐 있어요? 통칙 있죠. 통칙. 그렇죠? 통칙. 이 통칙은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총칙 다음에 지금 총칙 다음에 통칙이 나왔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민법 총칙은 제가 뭐의 총칙이라 그랬어요? 민법 총칙은 민법의 총칙이 아니고 뭐의 총칙이다? 제3법의 총칙이다. 그렇죠? 민법 총칙은 제3법의 총칙이니까 어디만 적용된다? 제3법에만 적용된다. 그럼 성질이 다른 가족법, 상법, 공법, 소송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총칙이었잖아요. 그럼 통칙은 뭘까요? 통칙. 통칙. 통하는 원칙이잖아요. 통한다 이거예요. 통하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제3법에도 적용되고 가족법에도 적용되고 다 적용된다 이게. 다 적용되니까 맨 앞에다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개 있어요. 거기 두 개 있죠? 법원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 있고. 요거 이따 용어 설명해 드릴 때 할 거야 따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법원은 고등법원, 대법원 그게 아니고 법의 근원. 법의 근원. 그게 자 뿌리. 법이 어떤 게 있느냐? 그게 이제 법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통칙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큰 의미 없어요. 자, 두 번째 민총에서 뭐 한다고요? 권리.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목차가 나오잖아요. 공부하는 순서. 순서 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언제나 의. 얘가 뭐냐? 그러니까 법 공부는 70%가 뭐 하는 거냐면 개념이에요, 개념. 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요건효가 있죠? 요거 두 개 합쳐서 의. 요거 두 개 합쳐서 의. 그러니까 이 의는 어디 나와요? 조문에 나오네. 그렇죠? 불법행위 그러면 750조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게 불법행위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뭐라고 그러면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게 불법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문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뭐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조문에 있는 거예요, 조문에.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권리의 의의를 할 거라고요. 자, 권리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도덕하고 법하고 뭐가 다르다? 법은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뭐다? 그게 권리다.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 그게 권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를 여러분들은 이제 민법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민법은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민법은 재산법이 있고 가족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있고 가족권이 있는 거죠. 그냥 용어 똑같아요. 재산권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법이 있으니까 가족권이 있고, 자, 재산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재산권은요, 물권과 뭐가 있다? 예, 채권이 있다. 그럼 가족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친족법이 있었고 상속법이 있었으니까 친족권이 있고 상속권이 있겠죠. 친족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권이 있어요. 그럼 얘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물권은 무슨 소리고 채권은 무슨 소리고, 요거 이따 다 이제 하실 거라고요. 자, 권리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게 뭐냐면 권리의 주인이 누구냐?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사람은 인이라 그랬죠. 인. 그럼 인에는 누가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자연이에요? 그 개념이 이상하게 변했어. 자연인은 사람이요, 사람. 여러분하고 저 같은 사람. 그런데 법인은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죠. 그럼 사단법인, 사단. 요 단자가 단체를 이뤘다는 얘기예요. 모였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요게 사가 사람이 단체를 이룬 거.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게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이 재가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게 재단법인이에요. 근데 법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권리의 주체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주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 나와요? 주체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객체하면 되겠죠. 그렇죠? 주체 다음에 객체. 권리의 객체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조금 나누면 물권하고 채권 하실 거니까,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거든.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요, 물건. 자,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물건이 이게 법에 보면 이따 다 해요. 오늘 다 이거 할 거야. 다 용어 다 할 거예요. 물건은 법에 보면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물건 나오면 부동산 동산이다. 여러분들은 물건이 나오면 뭐다? 부동산 동산이다. 물건은 부동산 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렇죠? 그럼 동산은 뭐예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그게 어디 나와요? 조문에 다 나와요. 그게 조문에 다 나와요. 그러면 오늘 받으신 프린트 맨 뒤에 보실래요? 6페이지 보실래요? 거기 조문 넣어놨죠. 그렇죠? 자, 거기 98조 나오죠. 조문 맨 위에. 그렇죠? 물건의 정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조문에. 그런데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게 더 어렵다니까. 유체물은 뭐고 전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건이 나오거나 안 나오면 부동산 동산이다. 법률행위란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률행위 나오면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쉬운 말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법률행위란 개념이 지금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거기 매달려 있으면 더 다음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매매계약이구나. 매매계약은 뭐다? 매도 매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세요. 99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조문에 나오잖아요.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요. 그렇죠? 근데 2항에 보니까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뭐다? 동산이다. 그럼 동산이 뭔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의의가 다 어디 나와요? 조문에 나와요. 조문에. 조문에. 근데 이제 자, 주체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 하면 될까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보실래요? 앞에 있는 그림 보실래요? 자, 주체 나왔고 그다음에 객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왔어요?
예, 권리 변동 나왔어요. 자, 권리 변동이 뭐예요? 권리 변동이 칠판에 써 있어요, 지금.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건 아니고 저기 있어요, 다. 권리 변동이 뭐다? 예, 법률 효과. 그렇죠? 법률 효과. 자, 이렇게 법률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건, 그렇죠? 법률 요건에 뭐가 있어요? 네,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법률 행위 써져 있죠. 권리 변동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기간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기간. 기간은 용어예요, 용어. 기간은 이거예요. 언제서부터 이걸 시기라 그래요. 언제까지 이걸 종기라 그래요. 여기는 시기, 여기는 종기. 근데 여기 사이 있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 사이 있죠. 이 사이를 기간. 이 간자가 한자로 이게 사이 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걸 기간.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은 뭐 하는 거냐면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 계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시험 언제 보시는 줄 아세요? 예, 10월 22일 날 보죠? 그러면 오늘서부터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며칠 남아 있냐 이게 며칠. 며칠 남아 있냐? 332일 남아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D- 며칠 이게 나와. 그게 기간. 그 사이와 사이가 그게 기간. 용어한 거예요, 용어. 용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래요. 소묘시효. 이게 뭐예요? 법률 규정이야.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이 법률 규정에 소묘시효가 있다. 자, 소묘시효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걸 말을 어렵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해요. 행사를 안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게 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되면 그럼 권리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왜 소멸해요? 법률 규정에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까 소멸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효가 몇 년인지는 법에서 다 정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인데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다. 그래서 뭐 얘기했냐면 우리가 술집에서 외상술을 먹었어요. 외상술값은 시효가 몇 년이다? 1년이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거는. 그렇죠? 그럼 1년이다 이게 1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외상술 먹고 어떻게 하면 1년만 잘 도망 다니면 그럼요. 돈 안 갚아도 된다. 돈 안 갚아도 돼요. 왜? 술집 주인의 술값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돼서 어떻게 됐으니까? 소멸했으니까. 그러니까 돈 안 갚아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도망 다녀야 돼. 중간에 잡혔어요. 잡히면 술집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술값 내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했어요? 청구했잖아. 권리를 행사했잖아요. 권리를 행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그랬죠. 시효가 중단되면요. 그날서부터 다시 또 1년이에요. 그날서부터 다시 1년이에요. 그게 뭐예요? 시효의 중단이에요. 시효의 중단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데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어디냐? 여기에요.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만 시험범위다. 그렇죠? 법률행위만 시험범위니까 그럼요. 여기 통칙도 시험범위 아니고 권리의 주체, 객체, 소묘시효 다 시험범위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나는 여기만 할 거야. 법률행위만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요걸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르고 그냥 요것만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11월 달서부터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바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제대로. 제대로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아, 요걸 하는 거구나. 응? 이걸 아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우리 법률행위 할 때 다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용어 공부하는 셈 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요. 필요한 내용만 딱딱 뽑아서 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용어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걸 하는 이유가 왜 이걸 하는 거냐면 이게 똑같이 반복이 돼요. 자, 단번에 시험 합격하는 방법이나 민법 공부하는 방법이나 똑같잖아요. 법의 체계나 민법의 체계나 뭐예요?
똑같잖아요. 요건이 효과. 그렇죠? 그러면 이 체계가 그대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되니까 체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민법 총칙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제 물권법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권법은요. 총칙에서는 권리잖아요. 이 권리가 물권법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물권이 되겠죠. 그렇죠? 물권. 자, 민법에 총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법도 뭐가 있겠어요? 총칙, 각칙이 있겠죠. 그럼 채권법에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총칙, 각칙이 있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채권, 물권, 총론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물권 총론의 내용은 뭐하고 똑같냐? 얘하고 똑같아요. 민법 총칙하고 내용이 똑같다니까. 다만 뭐가 없는 거냐면 요것만 없지, 요것만. 요건 내가 큰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맨 앞에 뽑아놓은 거니까 그것만 없고 나머지는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물권법 총론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요게 물권으로만 바뀌면 되죠. 물권의 의. 물권이 뭐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지배권. 지배하는 권리다. 물권에 의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여기 있네. 물권의 주체. 그렇죠? 물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 인이죠. 그렇죠? 인, 자연인 법인이잖아요. 주체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객체. 그렇죠? 그럼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요. 그렇죠?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 동산이요. 그렇죠? 똑같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뭐 하면 되겠어요? 네, 여기가 권리 변동이니까 이 권리가 뭐로 바뀌면 돼요? 물권 변동. 그렇죠? 물권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렇죠? 자, 이렇게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건이 있어야죠. 요건이요.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률,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있잖아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물권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이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물권법에 오면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니까 뭐라고 부른다? 물권행위라 그런다. 물권행위야. 여기 이제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설명드렸어요. 이 물건은 부동산, 동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동산 중개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 그럼 부동산이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물권 변동이 쉽게 얘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려면,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공시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줘야 된다? 잔금 주고 그 다음에 등기 서류 교부해 줘야 된다. 등기 서류 교부해 주는 게 뭐다? 그게 물권행위예요. 그럼 등기 서류 받았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죠.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등기.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뭘 해야 된다?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법률 규정은 얘하고 성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얘는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안 해도 제일 대표적인 거 상속.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은요. 등기 안 해도 아버지 부동산 소유권 일단 어떻게 해요? 취득을 해요. 하는데 나중에 등기해야 안 해요? 해! 근데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미 돌아가셨을 때 등기 안 해도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은 소유권 취득한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은 뭐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왜? 법률행위는 뭐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해마다 무조건 이건 한 문제씩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론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강론하시는 거야. 강론은 이제 개별적인 물권 하시는 거예요. 뭐 점유권,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그거 하시는 거야. 거기서 질권을 제외하고 전부 다 시험범위다. 그러니까 물권법이 시험범위가 제일 넓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총칙 10문제, 얘는 14문제.
범위가 제일 넓으니까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와야지. 그죠? 그러면 자, 쓸 필요도 없이 그러면 물권법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넘어가요? 채권법. 그렇죠? 그럼 채권에서는 이게 뭐예요? 채권. 그렇죠? 그럼 채권법도 어떻게 돼 있어요? 총론, 강론. 그렇죠? 그럼 채권법 총론은요? 채권의 의. 그렇죠? 채권이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어떤 행위? 돈 갚으라고. 달라고. 이게 뭐 주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냥 급부라 그래. 급부. 급부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그러니까 물권은 지배권인데 채권은요? 청구하잖아요. 뭐다? 청구권이다.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렇죠? 그러면 채권의 주체는요? 사람이잖아요. 채권자 사람이. 그렇죠? 자, 객체는요? 급부. 행위를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네, 채권 변동. 그렇죠? 그럼 채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 행위는 뭐라 그래요?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는 뭐겠어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가 물권 행위니까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겠죠. 그렇죠? 채권 행위요. 채권 행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을 거고 이 채권 행위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재산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발생했잖아요. 그럼 채권이 뭐예요? 청구권이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물권법에 오면요.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채권법에 가면요.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총칙에서는 권리변동이라 그러고 물권법에 가면 그게 물권변동이 되는 거고 채권법에 가면 채권변동이 되는 거예요. 목차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차를 알아두면 요걸 알아두면 그럼요. 그대로 따라 나오잖아요. 민법 총칙에서는 얘만 시험범위니까 나는 얘만 알겠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어차피 여기 가면 다 나와요.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쭉 순서대로 하는 게 나는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제대로. 이제 총칙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민총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통칙이죠, 통칙. 자, 통칙합시다. 통칙이 무슨 뜻이라고요? 통한다고요. 그렇죠? 통하는 원칙이니까 얘는요. 얘는 재산법에도 적용되고 가족법에도 적용되고 다 적용된다. 민법 총칙은 재산법의 총칙이니까 어디만 적용된다. 예,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만 적용된다. 통칙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요.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신의칙이라고 있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법원부터 합시다. 법원은 무슨 소리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아니고요. 법의 근원, 법의 존재 형식, 그렇죠? 자, 그래서 1조 보십시다. 1조. 거기 조문 넣어놨어요. 1조. 민법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 그렇죠? 법원.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민사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이야. 우리 일상생활을 민사관계 그래요. 응? 일상생활이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랬거든요. 자, 일단 먼저 법률부터. 법률 밑에 보시면은 자, 거기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지 않고 뭐 전체를 통칭한다 그랬는데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민법은 뭐죠? 민법 및 민사 특별법.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이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민법. 그럼 민사 특별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포함되는 거야. 민사 특별법에 뭐 있다 그랬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다 뭐예요? 다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법률. 근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특별법.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이고 특별법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특별법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인데 자, 법률인데 법률을 이렇게 밑에 보세요. 거기 105조 보세요. 105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 규정 돼 있죠. 임의 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그랬죠. 그렇죠? 관계 없는 규정 그게 임의 규정이야.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규정이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뭐에 의한다? 의사에 의한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임의규정, 임의로 한다가 뭔 소리예요? 임의로 한다. 임의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죠? 자유롭게 한다. 임의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법에 뭐라고 정하고 있어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써 있어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에 의한다? 의사에 의한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은 둘로 나눠요.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규정이라는 표현 대신에 법규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소리예요. 임의 규정이나 법규나 같은 소리예요. 임의 규정이 있고 요 임의 규정 반대가 뭐냐면 강행 규정이라고 있어요. 강행 규정. 자, 그럼 강행 규정은 뭘까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니까 강행 규정은 뭘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그게 강행 규정이죠. 그렇죠? 그럼 강행 규정은 무슨 뜻일까요? 강행된다. 법대로 해야죠.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못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안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하고 달리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행 규정은 하여야 한다. 무슨 소리예요? 이대로 하란 얘기죠. 니들끼리 달리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요. 만약에 달리 정하면요. 무효가 돼.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임의 규정은 달리 정하면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 강행 규정은요. 어디냐면 물권법이에요. 물권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하고 물건 사이의 관계잖아요. 사람하고 물건 사이에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칠판한테 야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 대화가 돼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법대로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물권법은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임의 규정은요.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채권법이 대부분 임의 규정이에요. 채권법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잖아요. 채권자 채무자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잖아. 물권은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고, 그렇죠? 그런데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되죠, 그렇죠? 원래는 돼야 돼, 대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 왜 대화가 잘 안 되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지 말을 안 듣는다니까. 대화를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화를 하는 건 사실 누구 말을 먼저 들어야 돼. 먼저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을 먼저 듣고 그래 그렇구나. 그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야. 자기 얘기만. 그럼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원래는 사람과 사람이니까 뭐가 돼야 돼? 대화가 돼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화가 되면 야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채권법이 임의 규정이에요.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고 물권법은 대부분 뭐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법률에는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가면 중요하게 나오냐면 중개사법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조문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문제를 낸다고. 조문에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면요. 틀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민법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내지는 않는데, 근데 중개사법은 이제 법도 조문도 많지 않고 범위도 좁으니까 그런 거 많이 바꾼다고.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자, 다시 1조 보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요?
관습법에 의하고 돼 있죠. 관습법이요. 그런데 106조 보십시다. 밑에 106조요. 105조, 106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예요. 다 시험 범위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106조는 제목이 뭐예요? 사실인 관습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관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근데 용어를 쓸 때요. 용어를 쓸 때 이게 대한민국은 학문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교수들이 어떤 교수가 쓴 걸 따라가는 걸 싫어해. 자기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임의 규정 그렇게도 하고 임의 법규 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습법은 다 관습법이라고 쓰는데 사실인 관습은 이 사실을 또 빼. 그냥 관습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거래 관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거래를 또 빼요. 그냥 관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얘기하든지 거래 관행, 사실인 관습, 관습 다 같은 소리야. 응? 그러니까 표현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리 써요. 다른 과목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거래 관행부터 얘기해 볼게요. 거래 관행 여러분들 아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할게. 우리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얼마 줘요? 10% 주죠. 왜 10% 줘요? 관행이요. 법에는 안 나와 있어. 법에는 10% 주라는 얘기 없어. 그게 관행이요, 관행. 그러니까 꼭 10% 안 줘도 되죠. 20% 줘도 돼요. 20%. 왜 20%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해약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금 받은 사람은 계약을 해약하려면요. 해약하려면 배액을 줘야 되잖아. 그럼 계약금을 많이 받으면요. 나중에 해약할 때 부담되잖아. 그러니까 해약 못하게 하려면 매수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 많이 걸면 되죠. 그렇죠? 근데 계약금 조금 걸어놓으면요. 그럼 배액 걸어놓고 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계약을 해지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10% 이거는 그냥 관행상 정한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24시간 이내는 그럼 아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줘야 되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근데 24시간 이내는 계약을 해약할 때 계약금 도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동네마다 틀려. 동네마다. 그게 동네마다 틀린 게 뭐냐? 그게 관행이에요. 이 동네는 그렇게 하고 저 동네는 저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재판에 갔어.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24시간에는 돌려주는 관행이 있다 이거예요. 재판에서 주장을 했어. 근데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졌어. 법원에서 그래. 24시간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24시간 이내는 돌려줘야지.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 그럼 그때부터는 관습법이에요. 그때부터는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습법은요. 판결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의심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관습법하고 관습이죠. 관습법하고 관습은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 관습과 관습법은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하시거든. 얘기를 막 하셔요. 근데 있죠. 제가 원하는 대답은 글자 수가 틀립니다. 모든 걸 어디서 찾아와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처음에 발목을 붙잡는 건 용어예요. 용어는 그 안에서 찾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다른 데서 외워오면 그건 힘들어져. 그러니까 외워와야 되는 건 따로 외워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용어했던 것 중에 대항하지 못한다 한 적 있죠.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외워와야 돼.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건 외워야 돼.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뭐겠어요?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되는 거죠. 유추, 그 다음에 준용, 그렇죠? 그 다음에 추정, 간주. 이거는 그걸 단어를 들어갖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건 외워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이 안에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관습법은 세 글자, 관습은 두 글자? 무슨 차이예요? 여기는 법자가 붙어 있고 여기는 법자가 안 붙어 있다. 그렇죠? 여기는 법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이라고 믿는다. 얘는 법이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얘는 법자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 확신이 없어요. 이 법적 확신을 누가 준 거예요? 판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이 돼. 반복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법적 확신을 갖게 된 거야. 확신을 가져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나면 그러면 이렇게 법적 확신을 가졌던 때로 돌아가는 거 있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 과거로 백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법에서 소급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걸 소급한다. 이렇게 다 용어하는 거예요 지금. 소급해서 뭘 갖게 돼요? 효력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을 통해서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게 뭐다? 관습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한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성립시기라고 돼 있죠.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은 성립시기는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은 때로 뭐한다? 소급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먼저 관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확신을 가졌잖아요. 자꾸 반복하면 외워진다니까요. 그렇죠?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이 났잖아. 판결이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법적 확신을 가졌던 때로 돌아가서 뭘 갖는다? 효력을 갖게 된다 이게요. 효력을. 그게 관습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관습은요. 아직 법적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결 안 났어. 그러니까 아까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관행이야. 어떤 동네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장을 했어.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법원에서 인정 안 했잖아. 그럼 뭐예요? 그냥 관행이야. 그냥 관행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관은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돼. 그렇죠? 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할 때 법관이 자기가 알아서 고려해야 돼. 법관이 지가 알아서 직권으로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요. 법이에요, 아니에요? 법 아니에요. 그럼 법관이 이걸 다 알겠어? 이쪽 동네에 이런 관행이 있다. 이런 걸 법관이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돼? 원고 피고가 소송에서 우리 거래계에는 이런 관행이 존재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법정에서 주장하는 걸 그걸 원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24시간 이내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주장했잖아. 그게 당사자가 뭐 한 거예요? 주장한 거야.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면요. 판결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관습법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관행으로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가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재판에서 주장해야 된다. 그걸 원용한다 그래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관습법, 관습 뭐가 다르다? 글자 수가 틀리다. 글자 수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어가 갑자기 어려운 용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얼어버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글자 수가 다르구나. 여기는 법자가 붙어 있는데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법자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법이라고 생각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법이라고 생각하고 확인해 줬어? 판결이. 그러니까 자, 이 법관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고려해야 돼요. 직권으로. 왜 직권으로 고려하는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맨 밑에 보세요. 법원조직법 8조 나와요. 자, 법원조직법 8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뭐한다? 기속한다. 기속이 뭐냐면 묶는다. 그럼 하급심은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묶인다는 얘기잖아, 기속이.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가 뭐예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상급법원이니까 하급법원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뒤집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급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면 그럼 이러이러한 사건이잖아. 당해 사건. 그 사건의 경우에 어떻게 해요? 앞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법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조사해야죠. 모순되는 판결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이러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나? 그렇죠? 그거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권으로 고려해서 재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소송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판례. 소송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판례라니까. 왜? 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판례가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법 조문은 애매하게 돼 있다니까. 법 조문은 추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앞에 상급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판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대법원 판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만 하면 되고 어떤 거 하면 되냐면 최근 거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어. 변화되잖아요. 그럼 판례도 어떻게 돼요? 자꾸 바뀌어. 판례도 자꾸 바뀐다니까요. 응? 그래서 예를 들면 간통죄는 옛날에 뭐였어요? 위헌이 아니다. 간통죄 처벌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간통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위헌이다. 없어졌잖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없어지려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급법원 대법원 있잖아요.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가 지금 안 맞아. 세상이 자꾸 변해서. 그럼 판례를 바꿔줘야 되거든. 판례를 바꿔줄 때는 이렇게 돼요.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3인의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려요. 대법관 3명이서 그래서 네 말이 맞다 틀리다 결론을 내리는데 그런데 이 사안이 중대해. 왜? 판례를 변경해야 돼. 이전 내용하고 다르게 판례를 변경해야 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원합의체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에 가면 대법관이 13명 있어요. 13명이 다 모여요. 13명이 다 모여서 자 투표를 해요. 이 안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투표를 해. 그래서 다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고 뭐 반대 의견이 있고 다 써요. 다 거기다가 대법관 아무개의 견해, 대법관 아무개의 견해 다 써.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는 판결로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로 다 써요. 몇 대 몇.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수 의견이 더 많다 그러면 판례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를 보실 때 이렇게 전원합의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무슨 소리다? 판례가 바뀐 거다. 전원합의체라는 얘기가 나오면 판례가 바뀐 거다 이게. 판례가 바뀐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법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년에 몇 번 나오겠어요? 많이 나와봐야 한두 번 나와. 많이 나와봐야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TV 뉴스에도 나와요. 뉴스에도. 신문에는 당연히 나오고 왜?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판례가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판례를 읽으실 때 전원합의체 아니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전합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 있어요. 전합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다? 판례가 변경된 거다. 판례가 바뀌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도 함부로 못 바뀌는 거예요. 대법관 3명이 아니라 13명이 다 모여서 그래서 투표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관습법하고 그 다음에 관습하고 차이점 됐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뭐 있어요?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예, 조리에 의한다. 그렇죠? 조리. 조리가 뭘까요? 조리. 일단 주방용 기구 아닙니다. 집에서 쓰는 쌀조리 아닙니다. 두 번째, 여자분들이 여름에 신는 쓰레빠 아닙니다. 그건 쪼리입니다. 쪼리. 그거 말고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왜 조리 있게 설명한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죠? 그걸 조리라 그래, 조리. 인간의 건전한 상식, 지켜야 될 상식, 그걸 조리라 그래요. 근데 이 조리가 법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신의칙이에요. 법에서 조리는 뭐다? 신의칙이에요. 법에서 조리는 신의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거기 교재 내용 보십시다. 거기 먼저 법률 이제 설명드렸죠? 법률은 여러분들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강행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강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관습법이 있죠. 관습법은요. 관습하고 뭐가 다르냐. 법자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이라고 믿는다. 왜?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렇죠? 판결에 의해서 법적 확신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습법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례다. 여러분들은 관습법이라고 나오면 뭐다? 판례다. 관습법을 뭐라고 생각한다? 판례다, 판례. 그래서요? 그런데
관습법하고 관습이 뭐가 다르냐? 글자 수가 틀리니까 여긴 법자 붙어 있으니까 법적 확신이 있는 거고 얘는 법자 없잖아요. 법적 확신이 없는 거고 법이니까 법관이 어떻게 돼요? 재판할 때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 얘 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돼요?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게 있다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차이점이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리가 뭐다? 신의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그렇죠? 자, 근데 국어 하나 합시다. 이제 국어요. 185조 거기 조문 있죠. 185조. 그렇죠? 자, 거기 아래쪽에 물권의 종류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창설,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법은요. 자기 마음대로 물권 만들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야. 임의로 창설 못한다 그랬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럼요. 임의 규정이지. 그렇죠? 그런데 물권법은 임의로 창설 못한다 그랬으니까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하나 더. 앞에 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를 치사하게 내는 경우에는요.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렇게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내면요. 틀리는 거죠. 왜? 글자 하나 빠졌잖아. 거기 관습법이라고 안 나오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이러면 틀린다고. 글자 하나 빠졌잖아. 문제를 이렇게 치사하게 내요. 글자 하나 바꾸고 오화를 and로 바꾸고 and를 오화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낸다고. 문제를 내니까 그러니까 읽으실 때 굉장히 어떻게 돼야 돼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격이 변할 거야. 나 원래 성격이 이런 놈 아니야. 나 굉장히 낭만적인 성격이었어. 근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따져야 되잖아. 함정을 파놨는지 안 파는지 따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까칠해져요. 자꾸 따지게 돼. 법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글을 자꾸 따지고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이제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자, 그런데 법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이라고 돼 있죠. 또는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또는 이제 국어합니다. 이제 또는이 무슨 소리일까요? 또는 오화. 그렇죠? 오화니까 앞에 것 뒤에 거를 국문법상 이렇게 얘기해요. 대등 접속사래요. 대등. 그러니까 법률하고 관습법이 뭐예요? 대등하죠. 대등하다. 맞짱 뜬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1조 한번 가보세요. 1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그럼요. 법률이 없을 때만 관습법에 따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185조는요? 아니잖아 지금.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1조하고 185조가 서로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으니까 뭐에 따라야 되겠어요? 1조에 따라야 되겠어요? 아니면 185조에 따라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185조가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1조는요. 통칙이야. 1조는 통칙이라니까 통한다니까 지금. 그렇죠? 다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에 따라야 되겠어요? 1조에 따라야 돼요. 1조에. 185조가 아니라 1조에 따라야 돼요. 1조에 따라야 되는데 자 이제 외울 거 하나 얘기할게요. 자 거기 물권은 법률 이 법률은 민법 특별법. 그렇죠? 법률은 민법 특별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관습법은 뭐예요? 판례. 그렇죠? 판례가 인정해주는 물권은요. 딱 3개밖에 없어요. 판례가 인정해주는 물권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이 3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외우면 돼요. 그럼 이 3개 빼놓고 나머지는요.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 관습법상의 물권 딱 3개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묘가 뭐예요? 무덤이죠, 무덤. 남의 땅에다가 무덤을 설치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두 번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동산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를 제외하고는 무슨 이유를 달아도 물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올해 50번 문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정답은 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공원 이용권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에요. 왜 고민을 하세요? 이 세 개 말고는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사도통행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온천권이라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세 개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된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외울 거는 외우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이거 문제 출제된 거야 올해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맞춰야지.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왜 설명드린 거냐면 여기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말고 그냥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법정은 무슨 소리일까요? 법정, 법률 규정. 돌아가신 스님 이름 아니고요. 법률 규정, 그렇죠? 법률 규정에서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인정되는 게 있다고. 그렇죠? 근데 관습법은요. 판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정지상권도 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존재하는 걸 또 어려운 말을 써. 양립한데 양립. 양립이 뭐예요? 양립. 양, 두 개가 립 서 있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걸 양립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185조에 따르면 양립할 수 있지. 또는 돼 있으니까. 근데 1조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1조에 따르면요. 1조는 뭐래요? 법률에 없을 때만 관습법에 의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관습법이 없을 때만 조리에 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이건 인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조문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조문이 정확하지 않은 거지. 막 앞뒤 체계가 막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학설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판례는요. 1조에 따른다 이거예요. 왜? 통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에 없을 때만, 법정지상권이 없을 때만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지금 뭐 한 거냐면 용어하셨어요. 법률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무슨 소리냐? 그렇죠? 그 다음에 관습법, 사실인 관습. 뭔 소리냐? 그렇죠? 관습법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례. 판례. 그렇죠? 그 다음에 조리는 뭐다? 신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2페이지 보십시다.